2월 8일 테슬라 뉴스 속보 중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조금 충격적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테슬라가 한국에서 단 한 대밖에 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어저께 늦게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한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안전 문제부터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까지 갖은 악재로 단 한 대 팔리는 데에 그쳤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신규 판매는 한국에서 전월 대비 무려 80%나 급감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지출이 억제됐고요. 배터리 화재와 급속 충전기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는데요. 자, 전북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이양구 원장은 블룸버그의 초기 구매가 끝났고 대중 소비자들은 구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원장은 일부 테슬라 차량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며 제조 품질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발표를 기다리며 1월의 구매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는데요. 자, 미국 현지에서의 테슬라에서는 대량 해고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알려드렸죠.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 관리들은 매니저들은 일부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2020년 이후 인력을 약 2배로 늘려 지난해 말 전 세계 직원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모델 3 세단이 출시되기 직전 연도인 2016년도에 비해 무려 8배의 직원을 고용한 결과입니다. 테슬라가 일부 감원을 단행했지만 지난해 직원 수는 거의 10% 증가했고요. 앞서 테슬라가 블로그를 통해 6개월마다 직원들의 성과를 1에서 5점 정도의 척도로 평가하면서 평가보다는 약 2개월 앞서서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일정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도 특정 직무에 대한 채용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해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소식은 조금 이따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고, 한국에서 단 한 대만 팔렸다. 일단 정부 보조금이 2월 이제 1월에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하고 2월부터 실시되는 것 때문에 1월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이 좀 한 달 늦춘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죠. 그렇죠.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중에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경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의 이 테슬라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한국 쪽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한국의 테슬라 공장을 좀 하나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1월 한 달 동안 단 한 대만 팔렸다는 소식은 좀 충격적 소식으로 보입니다. 고양이 잠시 진정시키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저께부터 먼저 알려드렸죠. 테슬라의 해고, 레이오프에 관한 소식인데요. 자, 이게 언뜻 들으면 어느 부서가 어느 직업이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설문조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테슬라 부서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하는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오토파일럿 연구하는 부서라든지 또 뭐 마케팅하는 부서라든지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 레이오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고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테슬라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이 액션이 이후에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제 나온 테슬라의 이 해고, 레이오프 어느 부서를 줄일 것인가, 어느 직원을 더 줄일 것인가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쪽에 직원을 확 줄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당분간 지금 애플이 그러고 있죠. 오토파일럿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도를 늦춘다고 해야 되나요? 포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반대로 이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뭐
제조 부서라든지 새로운 신차 개발하는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지금 손을 대느냐가 굉장히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떠한 부서가 꼭 필요한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들에게, 지금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 해고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오프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한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테슬라가 미국 매니저들에게, 회사 매니저들에게 부하 직원의 직무 운영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어서 직원들의 해고 가능성이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보고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마진을 훼손하고 수요 둔화와 중국 경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시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못을 박았잖아요. 이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감원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연초 미국의 해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나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노동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긴데요. 지금 금리를 연준이 당분간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어제도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잘하면 5월, 6월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김현석 기자의 영상을 딱 봐도 지금 M7을 중심으로 계속 가는 주식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새벽 5시 15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제가 짚어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 24,000을 넘어서면서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가 계속 돌리면서 시장이 잘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이 착시 현상과 착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는 상관이 없다. 뭐 언제 인하를 해든 어차피 할 거니까 뭐 시장은 계속 간다. 근데 결국 오늘 이 뉴스, 테슬라가 직원들을 레이오프하게 된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금리거든요. 한편으로 이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뭐죠? CPI가 아니라 고용이 너무 강해서잖아요. 근데 그 강한 고용의 상징이었던 테슬라가 지금 이 고용 시장의 악화됨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월가가 테슬라의 레이오프 소식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리비안 소식인데요. 같은 전기차니까. 자, 지금 기사 보시면 올해 들어서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보다 영향력이 좀 덜해서 그렇지 더 심각한 것은 테슬라가 아니라 리비안이죠. 자,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이 3월에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의 위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GM 뭐 다 말할 것 없죠. 자, 리비안이 올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단 주가가 많이 미끄러지고 있지만 좀 더 작고 더 저렴한 차세대 차량인 R2를 3월 7일 딱 한 달 남았네요. 오늘 2월 8일이니까 3월 7일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새 차량 가격은 4만 달러대로 예상이 되고요. 자, IRA 7,500불의 인플레이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비안 주식을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리비안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초기 배송 이후 전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2023년을 마감하면서 12년 작년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리비안은 2024년이 최고의 아이디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전기차 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거기에 대한 최고 수혜 기업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 될 거다. 자, 리비안이 여러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오랫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공급 조정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24년을 맞이하는 좋은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새해 들어서 한 달 동안 리비안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리비안을 매수해서 보유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한몫을 했고요.
도이치뱅크는 목표 가격을 29에서 19달러로 낮췄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자, 그러면서 이 리비아는 회사의 2024년 거래량 및 마진 전망에 대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리비안도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입니다. 가격과 좀 더 작아진 전기차. 자, 미국 시장에서 과연 리비안의 승부수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여러분,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늘 그렇지만 속보 들어오는 대로 모아서 또 24시간 아무튼 테슬라 속보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24시간 테슬라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영상들은 하루에도 3-4편씩 올라가는데 보다 실전 중심으로 올라가니까 광고 살짝 하고, 자, 마지막 뉴스는 여러분 10년 동안 S&P 500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누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도 나오죠. 애플일까요? 아닙니다. 마소일까요? 아닙니다. 구글일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메타일까요? 아닌데요. 그럼 테슬라군요. 죄송합니다. 테슬라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자, 3등은 누구였냐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요?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M7에서 테슬라 빼고 브로드컴 넣자, 이 1,000불짜리 주식이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브로드컴은 원래 프린터, 전화기 이런 무선 데이터 교환을 해주는 트랜시버라 그러죠. 그런 광학, 마우스, 센서와 같은 이 컴퓨팅 전자 혁신을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2016년에 아마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과 합병되면서 일단 변화의 승부수를 띄웠죠. 근데 지금 보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브로드컴은 2018년에 반도체 장치 공급업체인 CA 테크놀로지를 189억 달러에, 사이버 보안 대기업인 시멘틱을 2019년에 107억 달러에,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강국인 VM웨어를 2023년에 무려 69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격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였기도 했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 컴퓨팅 인프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었거든요. 이는 결국 AI,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상당한 양의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고, 브로드컴의 그날 이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승부수였다. 아직 뭐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3등,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즈노래에서 멤버십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바로 AMD입니다. 와, AMD의 발전에는 사실 리사 수 CEO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있었죠. 저도 작년 12월에 제 슈퍼컴퓨터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래픽 카드 마더보드를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로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AMD에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1위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한때는 횡보디아다라는 오명도 있었고요. 이 엔비디아 기업의 역사를 보면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엄청난 그 노트북 그 대량 리콜 사태를 겪기도 했는데 결국은 좋은 기업은 간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주도 테마군은 반도체고요. 그 테마 반도체군 가운데 엔비디아가 심지어 3배짜리인 싹슬보다도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월가에서 이제 엔비디아 팔아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정확하게 언젠가 한번 좀 볼까요? 엔비디아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기억해야 됩니다. 21일입니다. 딱 보니까 13일 남았네요. 와, 뭐 주말 빼고 하면은 일주일하고 좀 더 남았는데 여러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들을 매 눈으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분기죠. 이번 분기 말고
지난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정말 신들린 예측으로 그때 저희 미주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동안 정말 엔비디아를 좀 제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엔비디아 주주분들께. 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특별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선물 시장 살짝 볼까요? 오늘 좀 깊게 빠지네요. 지금 보이시죠? 선물 시장이 지금 오늘은 많이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뭐 그동안 많이 간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걸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풀이장이잖아요. 일단 어저께 제가 늦게 영상 한 편 올려드렸는데 그때에 비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어저께 풀이장 시작하기 직전에는 러셀 2000 빼고는 다 파란불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꺾어졌고 유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자, 어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11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달러도 좀 오르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44,728.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오늘 30년물 채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이제 핀비즈의 유료. 자, 보십시오. 직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지금 S&P 500 지수의 모습입니다. 어제 실적 좋게 발표한 디즈니 정도만 팔았고 좀 상당히 우울하게 시작을 하는데 브로드컴, 테슬라는 오늘도 일단은 프리장에서 파란불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은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건강 조심하시고 미주놀과 함께 연휴에도 테슬라의 속보 뉴스 꼭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